자, 29회, 29-2회 해설, 셀프 테스트 2권의 87, 88쪽 해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구리 남모세포 해설. 개구리니까 진액이죠. 프리 rRNA가 전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지식형. rRNA는 모두 다 프리 rRNA, 길게 만들어지고 반복 단위로 되어 있는 이 rRNA는 중합효소 1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죠. 예. 그러나 뒤에가 틀려서 1번은 틀린 거고. 자, rRNA는 유전체 내에서 반복 서열로 되어 있다고 했죠. 반복 서열인데 지금 RNA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여기가 가장 길죠. RNA가 만들어질 때 rRNA는 지식형 전사 단위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는 스페이서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생긴 부분이죠. 반복 단위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전사되고 여기는 스페이서라 전사되고 여기서 이렇게 전사된다는 거 그림을 통해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사가 되면 될수록 폴리머레 진행할수록 RNA가 길어지니까요. DNA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서 RNA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전사체가 길어지니까 전사체가 길어지는 방향이 전사 방향이니까 나에서 가 방향이죠. 틀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부분에서 라까지 전사가 진행되냐? 그렇지 않죠. 라 보이는 스페이서 부분이라서 전사가 안 되는 부분이다. 만약 사람 세포라고 한다면 다가 16, 18S라면 마는 5.8S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세포라고 하더라도 28S, 5.8S, 18S가 한꺼번에 45S rRNA로 만들어진 다음에 잘리는 거지 이게 따로따로 전사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전사되는 가장 긴 애가 45S rRNA이고 얘가 잘려져서 세 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각 전사되는 거 아닙니다. 지식형 5S rRNA만 폴리머레이즈 3에 의해서 전사되고 전사된 장소는 핵질이죠. 위랑 다 다른 거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자, 20번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한 시모어 벤저의 실험이죠. 원래 시스테인을 가지게 될 tRNA는 효소가 정확히 걔를 인식해서 시스테인을 붙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는 tRNA 시스테인이 되는데 여기서 화학적 처리, 라니니켈을 처리하면 나머지는 다 안 바뀌고 완전 동일하고 요 부위랑 요 부위는 완전히 동일하고 위에 알라닌 부분만 바뀐다고 했어. 즉 안티코돈 부위는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아미노산만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알라닌으로 바뀐 tRNA 시스테인을 단백질 합성 시스템에 집어넣고, 자, 내가 넣어준 건 이건데 이거 말고 다른 tRNA랑 아미노산도 있는 겁니다. 그걸 넣고 다음과 같은 어떤 mRNA를 집어넣은 다음에 인비트로 트랜슬레이션을 시킨 거야. 어떤 mRNA가 존재하는데 여기다가 번역을 시켰어. 자, 그런데 여기서 UGU라고 하는 건 시스테인 코돈입니다. 시스테인 코돈. mRNA에 존재하는 시스테인 코돈. 얘랑 지금 ACG랑은 완벽하게 매칭은 안 돼도 어차피 지금 얘가 ACG더라도 코돈의 세 번째 자리 첫 번째 안티코돈의 첫 번째는 명확히 안 맞아도 된다고 했죠. AC, UG만 맞으면 코돈의 세 번째는 U랑 G는 안 맞아도 UG가 원래 시스테인 코돈이라서 시스테인 코돈을 가지고 있는 이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가 결합하면 시스테인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알라닌으로 바뀌어 있는 애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알라닌이면 안 되잖아. UG일 때 알라닌이면 안 되잖아. 이걸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 자리에 알라닌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스테인이 들어갈 자리에 알라닌이 들어갔다는 거는 코돈과 안티코돈만 맞으면 아미노산은 달라도 번역되는 그냥 사용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위 실험에서 밝히고자 하는 거는 단백질이 합성되는 번역 순간에는 아미노산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tRNA의 안티코돈이 코돈하고 맞는지만 점검하더라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 29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풀어버립시다. 유전암호 회복에 필요한 tRNA 수는 30개에서 50개 지식형. 코돈의 수는 61개, 64개인데 나머지 3개는 단백질을 가져다 주진 않죠. 그래서 61개가 있는데 tRNA 수는 그보다 원래 적죠. 지식형은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위 실험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서 이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하나의 코돈에는 한 가지 이상의 tRNA가 올 수 있다. 코돈의 동요 가설이죠. AAA 자리에 GUU인 tRNA도 올 수 있고 AAA에 UUU인 tRNA도 올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 코돈 AAA에 여러 종류의 tRNA가 올 수 있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한 종류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자체도 맞지만 이 실험에서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틀린 보기입니다. 코돈의 세 번째 자리, 안티코돈의 첫 번째 자리가 염기쌍이 정확히 맞지 않아도 된다. 이게 동요가설에 대한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지만 얘도 이 실험에서 밝히고자 하는 건 아니라서 틀리다. DNA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도 단백질에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지금 또 똑같은 말입니다. 동요가설입니다. 자, 우리 DNA의 서열이 AAA야, 비주형 가닥. 그럼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mRNA도 똑같이 AAA죠. 근데 얘가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지면 알라닌이 되는 건데 DNA가 바뀌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AAT로 바뀌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RNA가 AAU이지만 AAU도 알라닌이거든요. 그래서 DNA 변화가 일어났지만 단백질은 안 바뀔 수 있다. 이것도 코돈의 동요 가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긴 한데 이 실험과 맞지 않아서 4번도 답이 될 수 없다. 5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사람의 아폴리포 프로테인 B 단백질이 간에서는 100kD으로 소장에서는 48kD으로 RNA 에디팅에 대해 바뀌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거는 그냥 뭔가를 추론하려고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RNA 에디팅이라는 현상이 아포비 유전자에서 일어난다. 간에서는 어떻고 소장에서는 어떻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했죠. 간에서는 아포비 유전자가 전사된 후 그냥 그대로 번역돼서 100kD짜리 단백질이 만들어진 데 비해서 얘는 에디팅 안 일어나죠. 소장에서는 m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에디팅돼서 에디팅이 가이드 RNA와 사이티딘 디아미네이즈에서 CA에서 C가 U로 바뀌면서 종결 코돈이 생기면서 작아진 단백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이 과정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 아니라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은 인트론이 날아가는 거고 인트론 혹은 엑손이 제거되는 거고 핵 안에서 되는 거에 비해서 RNA 에디팅은 세포질에서 되고 mRNA 염기서열이 바뀌는 과정을 에디팅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과정이야. 그래서 기억 틀려. 니은 디귿 답은 6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생지의 어떤 막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 A의 발현에 관한 실험이다. 이걸 아주 자세히 풀려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자세한 또 설명은 제가 기출행 추론 때 하니까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 노던블라스, 서던블라스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단 제가 설명하는 걸로 쭉 듣고 이 정도면 내가 풀 수 이해는 돼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이 유전자 A, 유전자에는 DNA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사되면 전사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차 전사체. 그냥 정상적인 스플라이싱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자, 엑손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엑손 부분끼리만 연결이 되겠죠. 스플라이싱 가공이 되면 캐핑이나 폴리에는 뺍시다. 1, 2, 3, 4, 5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물론 그 엑손의 앞쪽은 안 잘리고 뒤쪽도 뭐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폴리아데노신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됐다면 이런 mRNA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mRNA에 대해서 엑손 3에 대한 탐침을 사용하면 자, 29-1 해설을 보고 왔나요? 거기서 설명했는데 이 mRNA에 붙는 이 mRNA 3번 지역과 상부적인 방사선을 가지는 아이를 우리가 탐침이라고 부릅니다. 탐침. 그래서 처음에 설명했던 요 RNA가 전기영동돼서 요만큼에 위치했는데 얘가 눈으로는 볼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 상부적으로 결합하면서 방사선을 내는 탐침을 처리하면 요 부분이 진한 밴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한 밴드로 나타났다는 건 여기 엑손 3과 결합하는 mRNA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mRNA를 분석하는 실험이 이제 노던블랏이거든요. 노던블랏에서 밴드가 있다는 거는 요 지역에
엑손 3을 가지는 mRNA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던블라스 밴드가 없다는 거는 RNA가 없다는 뜻인데, 정확히는 사실 노던블라스에서 우리가 엑손 3에 대한 탐침만 썼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히 해석하면 여기에는 엑손 3을 가지는 mRNA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RNA가 없으니까 유전자 A는 뇌에서는 전사 안 됐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센트럴 도그마에서 생쥐 이런 진액 같은 경우는 예외가 없어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이 RNA로부터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RNA는 없는 게 맞는데, 자, 이 여기서 지금 분리한 단백질, 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아까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간 같은 경우는 게시코돈부터 종결코돈까지 단백질을 만들어내니까 유전자 A에 단백질이 존재하겠죠. 그 단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우리가 웨스턴 블라, 이거는 우리 했네 일본에서. 그 단백질에 결합한 항체를 사용해서 웨스턴 블라스를 했어. 근데 얘가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면 저 1, 2, 3, 4, 5에 ORF가 들어있을 거예요. ORF. 그쵸? 1, 2, 3, 4, 5. 어디서부터 ORF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 아무튼 ORF대로 번역이 되면 ORF 맨 앞쪽에 게시코돈부터 종결코돈까지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 원래 게시코돈은 항상 유 없이 5' 쪽에 더 가까우니까 이쪽이 M말단, 게시코돈 쪽이 M말단, 뒤쪽 엑손 5 쪽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가장 끝 쪽에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이 단백질의 번역이 끝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웨스턴 블라스에서 사용한 항체는 이 단백질의 C말단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를 썼대요. 그러면 아까 간 같은 경우는 RNA가 있으니까 단백질을 만들어질 거고, 이 단백질의 C말단에 결합하는 항체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운동 했을 때 이 단백질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단백질의 C말단에 결합하는 항체가 결합하고, 웨스턴 블라스에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처리를 하죠. 처리를 해서 밴드로 관찰이 됐던 겁니다. 근데 뇌는 RNA가 없으니까 단백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뇌에도 적어도 이 단백질의 C말단을 가지는 단백질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밴드가 나온 거잖아. RNA 없이는 밴드가 안 나오니까 여기는 단백질이 있으니까 mRNA도 여기 있었겠구나. 다만 그게 엑손 3이 없었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전사되지 않는다는 보기는 틀리다는 건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건데, 여기서 지금 뇌에서 C말단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가진 애가 있다. C말단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어. 그럼 적어도 이 단백질은 RNA로부터 만들어지니까 1, 2, 3, 4, 5 중에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이 5번 마지막 엑손에서 끝에 부분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C말단 단백질이 있으니까 엑손 5가 있었겠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RNA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으로 어떻게 중간엔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끝에 5를 가지고 있는 mRNA가 뇌에서 있었기 때문에 엑손 5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거고, 여기에 항체가 붙어서 밴드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전사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엑손 5를 탐침으로 노던 블랏을 하게 되면 이 뇌에서 밴드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맞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건 지금은 조금 오본 것 같아요. 노던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엄청 자세한 설명은 제가 기출행 추론에서 하게 됩니다. 같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이라는 거지.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그래서 나중에 해석을 해드리지만 엑손 3번이 없어지면서 뇌는 1번, 2번, 4번, 5번으로 구성된 mRNA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 엑손 3번이 없어져서 노던 블랏 할 때 3번 탐침이 붙지는 않았던 거고, 작은 mRNA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니까 간에 비해서 작은 단백질이 관찰되는 겁니다. 간에서 발현된 유전자 A의 단백질은 크잖아요. 뇌에서 발현된 유전자 A의 단백질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간에서 발현된 유전자 A의 단백질은 뇌에서 발현된 단백질이 없는 아미노산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즉 엑손 3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 부분은 간에선 있고 뇌는 엑손 3이 없는 게 확실하니까 이 엑손 3에 해당하는 단백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간은 엑손 3에 해당하는 단백질 부분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맞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답은 6번. 자, 이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에 대해 물어본 피트 기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 식으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대치 스플라이싱이 PT 나왔다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서던 블랏이나 노던 블랏이나 웨스턴 블랏은 우리 아직 좀 익숙하지 않죠. 3권의 초반부에 실험에 대해서 조금 할 테니까 그때 배우고 다시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한 정도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다음은 콤마 코돈이 틀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 냐 아니냐에 맞춰서 틀리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쓰라는 겁니다. 자, 무세포 번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CCCA가 반복되는 mRNA를 무세포 번역 시스템에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원래 정상은 어떻게 돼? 원래 C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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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A 이게 반복으로 쭈르륵 돼 있으면 어디선가 번역을 시작하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다 똑같아서 그냥 처음에 CCC로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상은 원래 바로 그 다음에는 세 개를 코드로 쓰니까 그 다음 코드는 ACC, 그 다음 세 개 CAC 이렇게 읽으면 정상 단백질이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하나의 폴리펩티드에서 여기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하나의 폴리펩티드에서 아미노산 하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다시 CCC니까 처음이랑 반복되겠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폴리펩티드에서 여러 개 단백질이 섞여 있다는 걸로 분석이 되겠죠. 정상에서는 CCC 다음에 ACC, CAC, CCA 그 다음에 다시 또 CCC가 되니까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콤마 코돈이 맞다면, 콤마 코돈이라는 건 뭐냐면 염기서열 3개를 코돈으로 읽고 하나 염기서열 쉬고 그 다음 코돈을 읽는 것을 콤마 코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합성 mRNA를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콤마 코돈일 때는 CCC를 처음 코돈을 읽으면 그 다음에 A는 쉬고 그 다음 두 번째 코돈으로 또 CCC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쉬어야 되니까 A 빼고 그 다음 CCC를 세 번째 코돈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CCC가 프롤린이거든요. 프롤린으로만 되는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를 구성하는 폴리펩티드는 하나의 아미노산 종류로만 되어 있을 거고, 콤마 코돈이라면 정상 단백질은 하나의 단백질에서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찾아내게 되면 정상이 맞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CCC가 반복되는 mRNA를 무세포 번역 시스템에 넣고 그때 합성된 폴리펩티드의 아미노산 구성을 조사하면 우리가 아는 정상대로라면 하나의 단백질에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되어 있고 콤마 코돈이 맞다면 한 개로 되어 있을 텐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콤마 코돈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틀리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코돈이 첫 번째 코돈이 꼭 CCC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코돈을 CCA로 쓰게 된다면 이때도 CCA를 처음 쓰고 하나 쉬고 그 다음 코돈을 보면 또 CCA가 되거든요. 또 하나 쉬고 그 다음 코돈 읽어도 CCA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결국에 폴리펩티드 하나에는 한 종류의 아미노산만 있으니까 단백질의 조성을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 정상인지 아니면 콤마 코돈이 맞는지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고요. 자, 어떤 사람의 유전자 P가 CDS는 우리가 게시 코돈부터 종결 코돈까지 ORF 이걸 알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한 겁니다. 어떤 유전자의 CDS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유전자로부터 번역되는 단백질의 크기를 조사하면 우리가 콤마 코돈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실 콤마 코돈이 원래 아닌 거잖아요. 걔가 맞는지 정상이 맞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ORF가 이렇게 생겼어. ORF, AUG, CCC, GGG, UGA, 스타 코돈부터 종결 코돈까지. 내 말에는 이 ORF만 있는 게 아니라 5' UTR도 있고 3' UTR도 있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이라면 AUG, CCC, GGG, 스타 코돈에서 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트라이펩타이드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콤마 코돈이라면 여기 첫 번째 AUG 하나 쉬고 CCG 하나 쉬고
DUG 하나 쉬고 AA 또 하나 쉬고 UAE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다고 하면 얘는 4개의 아미노산이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실험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지. 그래서 콤마 코돈이 맞다면 4개 아미노산, 정상이 맞다면 3개 아미노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아미노산의 길이를 조사해 보면 이 세팅으로는 4개인지 3개인지를 보면 콤마 코돈이 맞는지 정상이 맞는지 콤마 코돈이 틀리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겠죠. CDS를 가지고 만들어진 단백질의 크기, 아미노산의 개수를 조사하면 콤마 코돈이 틀리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 7번. 유전 암호 중에서 가모프가 제안한 중복 암호가 맞는지 틀리는지 입증하는 실험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mRNA가 있다고 하자. 근데 왜 DNA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비전 가닥의 서열하고 mRNA 서열이 같으니까 ATC, GTC를 AUC, GUC라고 하는 mRNA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알던 대로 번역하면 원래 AUC가 첫 번째 코돈, GUC가 두 번째 코돈이죠. 정상이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코돈이 2개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가모프란 사람이 코돈을 읽을 때는 중복으로 읽을 수도 있다. 첫 번째 코돈이 AUC고 두 번째 코돈이 UCG고 세 번째 코돈이 CUG고 CGU고 네 번째 코돈이 GUC로 읽는 게 가모프란 사람이 주장한 중복 암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코돈이 3개씩 돼 있는데 하나의 누클레오티드에서 이동하면서 두 번째 코돈이 된다라는 말이야. 첫 번째 코돈이 AUC, 두 번째 코돈이 UCG, 세 번째가 CGU, 네 번째가 GUC.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이거라고.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를 입증하는 실험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 그래서 AC가 반복되는 합성 mRNA를 무세포 번역 시스템에 집어넣어. 그러면 중복 암호가 맞다고 한다면 첫 번째 코돈이 AC, 두 번째 코돈이 하나 뒤로 가서 CAC, 세 번째 코돈은 또 그 뒤로 하나 뒤로 가서 AC. 쭉 해보면 중복 암호라고 하더라도 ACA와 CAC가 반복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정상 수준으로 정상 방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ACA, 두 번째는 CAC, 그 다음에 ACA, CAC. 정상으로 해도 중복 암호랑 코돈의 순서랑 단백질 만들어내는 코돈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때 단백질을 비교했을 때 얘가 맞는지 중복 암호가 맞는지 정상이 맞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지. 이 실험을 했다고 해서 가모프의 가설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 가설을 지지하면 이건 OX가 뭐냐면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위 가설이 틀리다는 것을 골라낼 수 없다. 이 방법으로는 이 방법이 틀린지 정상 방법이 맞는지 말할 수 없는 실험이다. 그래서 X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은 아까랑 똑같은 조건을 한번 써보면 AUG, CCC, GGG, UGA라고 하는 mRNA가 있어. 정상이라고 하면 단백질을 만들 때 아미노산 3개 만들고 번역이 종결되겠지. 근데 똑같은 mRNA인데 중복 암호가 왔다면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만들어지고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mRNA부터 몇 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지 단백질이 몇 개 아미노산이 구성되는지를 비교하면 중복 암호가 맞는지 정상이 맞는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2번 방법으로 쓰면 가모프의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실험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실험이면 동그라미 입증 가능하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것도 이제 피트 기출이죠. 우리 이거 코돈표 분석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잖아. 이렇게 하는 실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실험도 있고 해서 이것도 외워가지고 문제 못 들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TP와 GTP가 1대1로 섞여있는 시험관 A가 있다. 시험관 A. A와 G가 충분히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 효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랜덤하게 RNA가 만들어지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어떤 폴리펩티드가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그 폴리펩티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비율을 구해봐라 했어. 그럼 이거는 되게 복잡하다고 했죠. A와 G가 들어있다면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RNA가 종류가 엄청 많을 거고, 걔들이 각각 어떻게 번역됐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폴리펩티드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분석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차피 번역할 때는 이 중에 있는 세 개의 코돈을 번역할 거니까 이 mRNA에 존재하는 코돈의 종류와 비율을 계산하면 어떤 단백질의 어떤 아미노산이 어떤 비율로 존재할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A와 G가 들어가 있는 시험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코돈의 가지수는 이렇게 8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라서 이거 말고는 없죠. 이게 만들어지는 비율을 그 다음에 조사하라고 했어. A와 G가 1대1로 섞여 있으니까 A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A가 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 A 다음에 G가 올 확률도 반반 섞여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8분의 1. 그래서 모든 코돈이 다 8분의 1의 확률로 이 mRNA상에 퍼져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 걔네들 단백질을 잘라서 분석해보면 아미노산도 이 비율대로 존재하겠죠. AA, AH 모두 다 리신이죠. 리신. 리신은 전체의 이 단백질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 AGA, 그 다음에 AGG 모두 아르지닌이죠. 아르지닌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GAA, GAG 모두 다 글루탐산이죠. 글루탐산도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할 거고, GGA, GG 모두 글라이신이죠. 글라이신도 전체 4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는 거지. 시험관 A에는 4종류의 아미노산이 있고, 그 4종류의 아미노산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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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존재한다는 걸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관 B는 뭐만 바꾸냐면, 시험관 B에서는 A와 G의 비율만 3대1로 바꾼 거고 나머지 조건 동일해요. 그럼 시험관 B에서 AAA가 만들어질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64분의 27. 분모는 빼겠습니다. 첫 번째 B 시험관에서 AAG가 만들어질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64분의 9.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도 64분의 9, 얘는 64분의 3, 64분의 9, 64분의 3, 64분의 3, 6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시험관에는 리신이 36만큼 있을 거고, 아르지닌이 64분의 12만큼 있을 거고, 글루탐산이 64분의 12만큼 있을 거고, 글라이신이 64분의 4만큼 있을 겁니다. 시험관 B에서 아르기닌과 글루탐산은 12대 12로 같은 비율로 존재하는 게 맞고요. 리신과 글리신의 비율은 36대 4로 9대 1의 비율이 되겠죠. 3배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립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여기까지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일단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